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표본 크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많이 하면 정확할 것 같으니까 한 10,000명, 10만 명 해보고 싶었는데 또는 돈을 아주 절약하려고 100명, 200명 그런 유혹도 생기고 그런데 왜 꼭 1000명으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000명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각각 쫙 점을 찍어 보면은 여기 올라와 있는 이유는 이 점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세워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여론조사에 점을 찍은 거야. 여기에서 점을 하나를 딱 찍으면은 그럼 이것은 값은 여기죠.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겠지. 여기가 좀 얕으니까. 이런 데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정규분포, 종 모양의 정규분포가 나오고 중앙이 진짜 모집단, 원래 전체 집단의 그 지지도하고 똑같고 세 번째로는 이 모양의 폭, 이 자체가 여기 중심으로 해서 95%를 잡으면은 여기가 3% 정도 된다는 거지. 이걸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데 모르는 것은 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철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 모양은 알아. 이 모양은 언제 정해지냐? 표본 오차, 신뢰도 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모양은 정해져.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95%를 3으로 맞춰서 확 쪼리든지 이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은 정해지는데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 중심이 어디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이 중심은 모르지만 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추측을 할까? 그러면 여기서 점 하나를 꺼내는 거지, 거꾸로. 점 하나를 꺼내면은 그 부근에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근에 있는 것을 44%, 이건 점 하나 꺼낸 거지. 꺼낸 거에 약 3% 부근에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 중심에서 3% 안에 이게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있을 거다. 이것은 확률이라고 말을 하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고 얘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진짜 지지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지지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틀렸고 들어갈 수 있는 신뢰 수준이라고 말을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것을 썸머리 한 거고. 자, 오늘 이 시간 왜 표본 크기가 1000인가? 표본 크기가 크면은 이게 줄어들고 표본 크기가 작으면 이게 느슨해진다는 건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 크기가 표본 오차로 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신뢰 수준 95% 안에 다 3% 여기서 퍼센트가 두 개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3%는 그냥 숫자상 있는 거고 이 95%는 이 전체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알지. 이게 정규 분포일 때 시그마. 이 모양은 다 시그마지, 일단. 정규 분포는 시그마가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한다고 알았지. 그리고 이 평균은 왔다 갔다만 하지 모양은 아니지. 이 모양 자체는 표준 편차가 결정하는 거야. 얼마나 뭉쳐있냐. 그러면 이 표준 편차가 한 개, 두 개, 표준 편차 두 개 이렇게 중앙에서 표준 편차 두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의 퍼센트는 이건 이미 이 모양이 결정됐기 때문에 표준 편차 두 개 안에 들어갈 확률은 95.4%예요. 거의 비슷하지. 물론 95%를 하면은 두 개 시그마보다는 약간 줄어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보다는 좀 줄어들어야 돼, 이 사이가. 그래서 여기 지금 3%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정규 분포의 시그마 두 개의 안에 들어갈 확률은 99.4%인지 알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95% 안에 커버를 하고 싶으니까 정확히 보면 1.96 시그마가 나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이제 그래프의 실제 모양, 수식을 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적분으로 해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러면은 대충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 시그마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3%에 해당하는 거가 이 시그마가 되는 거지. 이 시그마가 3% 되게 만들고 시그마는
1.5%, 0.015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뭐 때문에 달라지냐? 이 표본 크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 우리 알았지? 표본 크기에 따라서 시그마가 결정되니까 표본 크기를 이용한 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그럼 원래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하냐?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 이것은 뭐야?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편차 자체는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 이런 데는 더하기, 이런 데는 빼기 막 이러잖아? 차이들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차이들의 평균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 근데 이제 편차의 평균을 하면은 안 돼. 왜냐면 편차의 평균은 편차는 방향성이 있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고 편차들의 평균하면 당연히 0이 돼. 이건 평균 자체가 올리고 내리고 해가 평평하게 맞춘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차이들의 평균이니까 굳이 하려면은 이것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은 플러스가 되니.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차이의 평균보다는 훨씬 크겠지. 또는 훨씬 적겠지. 1보다 작았었으면. 제곱을 했으니까 결국 이것을 루트를 씌워주는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요. 이 평균은 보통 한술 평균이라고 하는 일반 평균은 아니지. 제곱해서 일반 평균을 한 다음에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줬어.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곱평균이라고, 쿼드레틱 민. 그래서 제곱평균을 구하는 거야. 하여튼 차이들의 평균인데 그 실체의 평균은 괄호 열고 제곱평균이야. 그래서 표준편차는 차이들의 평균, 단 제곱해서 평균 낸 거예요, 루트. 그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이 우리가 제곱의 평균, 이 속의 것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시그마 제곱이지 결국 분산이라고 불러. 말이 좀 어렵잖아? 그러면 시그마를 알아야 되니까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편차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의 시그마라는 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지지도 곱하기 1 지지도, 지지 않는 거, 비지지도. 뭘로 나누냐면은 이 샘플의 크기로 나눠. 이거를 루트한 것이 바로 시그마야.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지. 여기 표본을 크게 하면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것을. 표본이 1000명일 때하고 표본이 10,000명일 때하고 다르지. 1000명과 10,000명은 10배 차이인데 루트를 지우니까 한 3배 조금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것도 이제 금방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표본 크기가 1000명이고 표본 크기를 2000명으로 했어. 위는 다 같다고 가정하고 루트 1000대 루트 2000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는 루트 1000분의 얼마고 이쪽은 루트 2000분의 얼마지. 그럼 이건 똑같이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1000이지. 루트 2배 더 작아지는 거야. 이것을 2배 늘리면 루트 2배만큼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3%에서 루트 2가 1.4니까 대충 하면 2% 조금 넘게 되는 거야. 반이 아니고. 루트로 줄어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0.015가 되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n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p, 1-p 할 때 이 지지도는 불행하게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본 하나에 나온 걸 가지고 써먹어. 표본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는 건 샘플의 것을 가지고 써먹어.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하기도 아직 몇 명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야 저게 43도 나온 걸 써먹는데 여론조사를 아직 안 했어. 몇 명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돼. 이게 정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몰라. 결국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거 뭐겠어? 그냥 반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0.5로 하는 거야. 그럼 1 빼기 이것도 0.5. 그럼 여기에 몇 명 할까? 이거의 루트. 쉬운 거가 이거하고 같다. 해서 풀어보면은 n이 10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00명을 하는 거야. 아까 이제 대충 0.5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0.5의 수학적인 의미? 나는 왜 0.5를 해도 되는지. 그지? 이 0.5를 하면은 이 숫자는 이 0.5 곱하기 0.5보다는 항상 작아, 이거. 그건 왜인지 알지? 직투정. 둘레가 같으면은 이게 더 커. 이렇게 97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여기 6이 남고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세로 100, 가로 100, 100 스퀘어 빼기 3 스퀘어. 만에서 9가 모자라네요. 쉽죠? 87 곱하기 93. 이것은 가운데가 90이지 90 빼기 3, 90 더하기 3. 이건 90 제곱 빼기 3 제곱. 이거 알지? 중앙, 이 두 개의 중앙을 곱한 것이 제일 커. 어떤 P가 나오더라도 이게 제일 큰 값을 여기다 써놓은 거야. 결국은 써놨으니까 n이 충분히 크게 잡는 거야. 이게 잘못돼서 n을 작게 잡으면 안 되니까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서 적어도 이건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n을 충분히 크게 하려면은 이것을 크게 놔야 n이 커지는 거지.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0.5, 0.5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거야.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1000 정도 나온다.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설계할 때는 가장 수학적인 걸로는 일단 표본 오차를 정해야 돼. 나는 이 여론조사를 어떠한 의미까지 줄 수 있을까? 이 표본 오차가 커버리면은 의미가 별로 없지. 정보의 효용성, 얼마나 정보가 의미가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건 여기가 작을수록 좋지. 그런데 너무 작으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3%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숫자다 해가지고 3%를 미리 잡는 거야. 그리고 3% 양쪽 안에 대충 95%는 포함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또 이게 포함이 안 되게 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뢰 수준은 95%를 잡고 표본 오차 이것도 3%를 잡아. 그렇게 잡아서 해보니까 아까 표본 크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시그마가 나오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을 보니까 이런 식인데 샘플 사이즈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해보니까 1000이 나오더라. 이거 계산하면 1000 정도 나와.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냥 1000명을 잡고 하는 거야. 이걸 정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이 1, 2% 때문에 중요한 일이 터진다. 그러면 이것을 1%로 하든지 뭐 그래야지. 3%에서 1%로 하려면은 표본 크기를 1000에서 9000 9배를 해야 되는 거지. 밑에 분모가 루트가 씌워지니까. 그 말은 정확도를 3배 올리는데 여기 노력이 9배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효용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이걸 만약에 10배면 이건 100배를 올리고 너무 커지지, 노력이라는 게. 그래서 적당하게 비용과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한다. 그러게 이제 지지도 이런 거에서는 3%로 그냥 하는 거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상 개봉. 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반드시 나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해야 돼요. 널면서 수학 만점 이상 개봉!